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지금 입력 및 수정기능 구현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25점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문제 같이 한번 우리 XX를 통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직무평가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직무평가 현황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폼을 다음에 이제 화면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각 이제 3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5번까지 그렇게 이제 여러 개 문제가 있는데, 자,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직무평가 현황이라는 이 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4번도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고요. 이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이제 총평균하고 여기도 이제 빈칸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요런 거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폼 머리글에다가 문제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생성한 후에 폼에 이제 제목을 입력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폼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위쪽에 보니까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 이제 제목을 만들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문제 그림 보니까 직무평가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죠. 이 제목을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폼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이제 레이블이라는 걸 이제 생성을 해야 돼요. 레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그때 이 레이블의 이름은 LBL 제목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글씨를 쓰고 나서 그 제목의 크기는 2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우리가 폼을 수정할 거니까 일단 디자인 보기를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다 이제 레이블이라는 걸 이제 추가시켜야 되겠죠. 그때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그것에 보게 되면 이제 컨트롤이 있고, 그 중에서 레이블이 요걸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 레이블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당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쭉 드래그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레이블을 이제 완성을 시켜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블 짜잔하고 이제 그려놓고 여기다 이제 글씨 쓰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제목이 우리 직무 평가 현황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씨 다 썼으면 이제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레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글자 크기를 먼저 20포인트로 먼저 바꾸자고요. 20포인트로 바꿀 때는 우리가 폼 디자인 도구에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 크기, 우리 속성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이제 글자 포인트 20포인트다 해서 20포인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레이블을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조금 작게 만들어가지고 글씨가 좀 잘리니까 요거 이제 위치 조금씩 조절 좀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위치를 마우스로 쭉쭉 드래그해서 글씨가 이제 다 나타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기 조절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레이블의 위치를 잡고 이 레이블 요 테두리 있죠. 요 테두리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레이블의 이름만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름을 우리가 변경시킬 때는 이 속성 시트 창에서 우리 기타라는 이 탭에 보면 있어요. 기타라는 탭에 갔더니 레이블의 이름이 지금 레이블 28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레이블의 이름을 쓸 거니까 그때 이제 대소문자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LBL 제목하고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요 속성 시트 창은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니까 폼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폼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 삭제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폼 디자인 보기로 봤을 때 위쪽에 보면 눈금자가 있고 왼쪽에도 봐도 눈금자가 쭉쭉쭉 있죠. 그곳이 이제 만나는 이 교차점이요. 여기가 이제 우리 폼 선택기죠. 이 폼 선택기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폼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추가 가능, 삭제 가능, 편집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써져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를 못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예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니오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삭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났죠? 그러면 요 속성 시트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 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면은 txt 4번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4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언바운드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언바운드가 위에 보니까 이제 4번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얘를 이제 우리가 이 폼을 실행을 시켜 보게 되면 4번이 텅텅 비어 있다고요.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고요. 그곳에다가 이제 4번이라는 게 나타나게끔 4번이라는 그 필드를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우리가 이 해당 컨트롤을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우리 선택 유형이 txt 4번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우리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클릭해서 목록을 보고 여기서 이제 4번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 시트창은 요건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폼을 실행을 시켜주면 지금처럼 4번이 이렇게 쭉쭉쭉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가지 이제 컨트롤들이 쭉쭉쭉 들어있어요.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4번이다, 언바운드다, 평가 연도다, 직무 역량이다, 행동 역량이다, 평균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특수효과를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그때 특수효과 중에서 색인 밑줄이라는 거,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우리가 그냥 폼을 실행시켜 보게 되면 각각의 컨트롤들이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요걸 이제 수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모드 먼저 들어가고요.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을 싹 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요 앞에 눈금자 있죠? 요 눈금자, 이 눈금자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줄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속성이라고 있죠. 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떠요. 뜨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든 컨트롤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탭, 이 형식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우리 특수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특수 효과가 지금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뭘로 고치래요? 우리 색인 밑줄,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색인 밑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특수 효과, 색인 밑줄을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아까는 네모 테두리가 그렇게 이제 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밑줄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폼 바닥글에 보면 txt 직무 역량 평균이라는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txt 행동 역량 평균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이 두 개 컨트롤에는 각각 직무 역량 그 필드의 평균 그리고 행동 역량 그 필드의 평균이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폼 바닥글이 지금 맨 밑에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지금 빈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때 이 첫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보니까 그때 우리 텍스트 상자의 제목이 txt 직무 역량 평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직무 역량 필드의 그 평균 값을 나타나게끔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할 때 이제 에버리지를 쓰면 되는데 우리 XX에서는 에버리지가 AVG죠. 그래서 AVG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평균 값을 어떤 필드에 대해서 구해라.
우리 직무 역량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달라라고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필드명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필드명을 쓸 때는 우리가 대괄호로 이제 묶어서 써주면 돼요.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직무 역량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괄호 닫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VG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요 컨트롤 하나만 할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도 찍어보자고요. 그 옆에 있는 컨트롤을 찍어보니까 이 컨트롤의 제목은 txt 행동 역량 평균이라는 그 컨트롤입니다. 여기다가는 행동 역량 필드의 평균값이 나타나게 또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라는 탭에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또 똑같이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AVG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이제 행동 역량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행동 역량이다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을 전부 다 이제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평균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폼을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폼을 실행시켜 놓고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무 역량의 평균과 행동 역량의 평균값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그 탭에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요 속성 시트창 X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이 폼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X버튼이요. X버튼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직무평가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이 지금 우리 작업하던 이 폼을 보고 얘기하죠. 이 폼이요. 이 폼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이 폼에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이 지금 이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컨트롤에는 txt 4번이라는 그 컨트롤에 해당하는 그 이름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1번 그림을 이제 참조하고 그때 이제 직원이라는 그 테이블이랑 dlookup이라는 요 함수, 요 도메인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이름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제 직원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직원 테이블 좀 열어보자고요. 직원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직원 테이블에는 4번이다, 부속 코드다, 이름이다, 연차다, 직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쭉쭉쭉 이메일까지 다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그때 이제 우리 직무평가 현황이라는 이 폼에 보게 되면 4번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우리 직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4번이랑 쭉쭉쭉 비교를 해요. 비교해서 똑같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전부 다 이제 가져다가 우리 직무평가 현황에 이곳에다가 이제 전부 다 나타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d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하라 그랬죠. 그 d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을 이제 작성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이 직원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이름을 이제 가지고 올 건데 그때 그 이름이 txt 4번이랑 그 직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4번이랑 똑같은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이름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는으로 먼저 시작해야죠.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dlookup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한테 필요한 건 뭐다? 이름이다. 이름. 나한테는 지금 이름을 가져다 주세요. 이 이름을 어디서부터 갖고 와라? 우리 직원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가져다 주세요. 그때 이제 조건은 뭐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txt 4번이라는 그 컨트롤의 값이랑 그리고 직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4번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가져다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dlookup이라는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쓸 때 우리 직무평가 현황이라는 이 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라는 요 컨트롤 있죠. 이 컨트롤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죠. 나타나면 여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그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 식을 이제 쭉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식을 썼으니까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dlookup이라는 함수를 다 썼으면 이제 이 폼을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름이 이렇게 쭉쭉쭉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1번 그림, 그거를 이제 참조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1번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름이 성은이다, 그 다음에 이은주다, 박철진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4명의 데이터만 지금은 이 그림에는, 문제 그림에는 이렇게 이제 4명의 데이터만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내가 작성한 거 보면 성은희다, 그 다음에 이은주다, 박철진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쭉쭉쭉 나왔죠. 그럼 요 4개 데이터는 다 맞았다. 그 얘기는 그 밑에 있는 데이터도 다 맞게 이제 나왔다는 그 얘기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문제를 풀 때 지금 쓴 식이 이렇게요. 우리 이 도메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이 다 똑같죠. 인수, 도메인, 조건이요. 사용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식 하나만 알아도 다른 도메인 함수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메인 함수는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 폼도 이제 닫아버릴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직원이나 이 테이블도 닫아버리자고요. X버튼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직무평가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이 지금 요 폼이죠. 요 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죠. 여기서 이제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부서별 평가 현황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우리 부서별 평가 현황에 대해서 이 단추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이 되도록 보고서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을 하래요. 생성한 다음에 지정을 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 단추랑 이제 서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직무평가 현황이라는 그 폼의 머리글에 보게 되면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이 지금 여기 평가 연도하고 여기 빈칸이 있죠.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다가 이제 조회할 그 평가 연도를 입력한 다음에 부서별 평가 현황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평가 연도와 동일한 그 평가 연도의 정보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부서별 평가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쭉쭉쭉 보면은 지금 2020년도 있고요. 2019년도 있고 2020년이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연도가 쭉쭉 들어있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평가 연도를 2020년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부서별 평가 현황이다 해서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보고서 부서별 평가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가 있죠. 이 보고서가 이제 실행이 된대요. 실행이 되면 지금은 아무런 조건 같은 걸 걸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연도의 모든 데이터가 다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우리 폼에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2020년 그렇게 입력하고 나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면 이 보고서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리는데 그때 2020년도에 대한 그 데이터만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해라. 그겁니다. 그때 우리 보고서를 이제 디자인 보기로 좀 열자고요. 보고서를 이제 디자인 보기로 열었을 때 본문에 보게 되면 평가 연도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이 평가 연도랑 지금 내가 이 폼에서 내가 여기다가 입력한 그 날짜랑 그 연도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은 요 보고서는 이제 닫고요. 요 폼은 우리 디자인 보기로 좀 만들어 놓자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만들기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매크로를 이제 만들 겁니다. 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겠다. 매크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1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매크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부서별 평가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주는 그 매크로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서를 이제 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함수에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리포트라고 해서 보고서를 열어달라. 그때 이제 보고서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우리는 부서별 평가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열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보기 형식은 어떻게 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인쇄 미리 보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where 조건문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where 조건문의 끝에 보게 되면 우리 작성기가 있어요. 이 작성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식 작성기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 연도라는 그 필드가 있다.
지금 이 필드는 이제 보고서의 필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보고서에서 해주는 거라 이 보고서에 이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폼에 들어있던 그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평가 연도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급 상시 4회 문제를 풀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폼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직무평가 현황이라는 이 폼을 실행을 시켜놨기 때문에 모든 폼을 선택해도 되고 로드된 폼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로드된 폼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이거 선택해서 우리 txt 조회라는 컨트롤 명이 여기 써져 있죠. 이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직무평가 현황이라는 그 폼에 txt 조회라는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이랑 우리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평가 연도라는 그 필드의 값이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외열 조건문에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금 제가 작성한 그 외열 조건문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평가 연도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랑 우리 직무평가 현황이라는 그 폼에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있는데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이랑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열 조건문을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다 만들었으면 이 매크로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매크로를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매크로의 이름을 쓰래요. 문제 보니까 어떤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서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한 후 그러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왼쪽에 보니까 매크로라고 해서 우리 보고서 보기라는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를 우리가 지금 부서별 평가 현황이라는 이 단추랑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연결을 시켜서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세요. 그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해당 컨트롤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CMD 부서별 평가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이벤트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온 클릭하고 여기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내가 작성한 거 여기서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해당 컨트롤을 온 클릭 클릭을 했을 때 이 매크로를 이제 실행해 주세요.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속성 시트창은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 실행이요. 폼을 이렇게 실행시켜 놓고 평가 연도 이거를 2019로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2019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제 부서별 평가 현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이렇게 열렸고요. 그때 이제 평가 연도를 보면 전부 다 이제 2019년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이 다 푼 거죠.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요 폼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이 폼을 이제 X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번 문제 다 푼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있는데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쭉쭉 풀어보니까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런 기출문제 유형이랑 별다른 게 없죠. 해서 지금 이 기출문제에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만약에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세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